수학의 문제는 크게 계산을 하는 대수 문제와 증명을 하는 기하 문제로 나눌 수 있어요. 중등 수학에서 1학기는 대수 부분이고 2학기는 기하 부분이에요. 대수와 기하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지난 1학기에 대수 부분을 못했다고 해서 이번 2학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단지 기하에서는 대수의 기초적인 계산 능력만 이용하면 되니까요. 이 두 영역에 지향하는 점이 다르므로 당연히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야 하겠죠. 즉, 대수에서는 정답인 결과에 치중한 반면 기하에서는 근거에 기반을 둔 논리적인 사고에 중점을 두니까요. 먼저 2학기 기하 파트의 공부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대수와 기하의 공부의 특징은 지향점이 다르므로 서로 달라요. 대수의 방정식에서는 풀이법을 숙달시키기 위하여 반복적인 방법을 통해 빠르게 정답을 찾아내는 연습이 중요하게 다룬 반면 기하에서는 대수적 빠르기에 치중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대수에서는 풀이 과정을 통해 정답을 구해내는 과정을 반복적인 루틴으로 이를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기하에서의 도형은 각각의 도형마다 고유한 성질이 있어서 일형화하여 접근하려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무의미해서 반복적인 루틴은 적합하지 않아요. 게다가 기하는 증명에서와 같이 주어진 사실을 근거로 하여 구하고자 하는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에 대한 연습이 중요시되고 또한 증명된 정리를 바탕으로 주어진 조건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서 원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해요. 즉, 알고 있는 도형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내고 정리를 해야 하므로 빠르게 풀기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차분히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중등 기하의 특징을 살펴보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하는 중등 수학에서 50%를 차지해요. 초등 수학에서도 도형을 배웠지만 이는 귀납적 추론의 형식으로 도형의 한계성이 명확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중등 수학에서부터 기하는 연역적 추론의 형식으로 배우게 되며 중등 수학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분량이 많아요. 게다가 초, 중, 고를 통틀어 봤을 때 중학교의 기하 파트가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는 도형이 좌표 평면 위의 함수의 영역으로 다루게 되면서 내용상으로는 고등학교에서는 배우는 기하가 중학교 때보다 훨씬 적게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도형의 대부분은 중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등 기하의 세부적인 특징으로는 대수 파트에 비하여 눈에 보이는 도형을 다루므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즉각적인 이해는 쉬울지라도 도형의 정의와 그에 따른 도형의 성질을 증명한 각종 정리를 직접 유도해보면서 이해를 튼튼히 해야 해요. 마치 호수 위에 백조가 평온하고 우아하게 떠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쉴 새 없이 물질을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또한 도형은 개념의 덩어리가 크므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것이 유리해요. 대수 파트에서는 개념들이 단편적이어서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을 반복해서 정확히 푸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하 파트에서는 도형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한 후 나열되는 성질을 연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중학교에서의 도형은 적어도 한 단원을 한꺼번에 공부를 해야 해요. 예를 들면 삼각형을 배운다면 배울 삼각형 전체의 큰 그림을 파악하고 이어서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스토리가 완성이 되면서 개념 정리가 잘 돼요. 이제는 기하의 공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죠. 첫 번째로 도형의 정의는 곧이곧대로 외우자. 이전의 강의에서 기하는 정의를 토대로 각종 정리가 유도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의를 정확히 알아둬야 해요. 기하의 정의는 도형이 아닌 말이라고 했었죠. 정의를 안다는 건 그 말을 아는 것이 되고
그 말은 오랜 기간을 거쳐 엄밀하게 다듬어진 것이니 정의 그대로를 외워버려야 해요. 예를 들어 마름모의 정의는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고 이 정의로부터 마름모는 마주보는 각이 서로 같다는 성질이 증명이 되지요. 모든 도형의 시작은 정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해요. 또한 용어의 단어나 어원을 곁들여 알아두면 이해하기가 수월해요. 예를 들어 각의 한자는 뿔각으로 뿔의 모양을 연상해보면 왜 각이라고 했는지 바로 이해가 되죠. 마름모는 마름모처럼 생긴 식물인 마름이 어원이에요. 마름이라는 식물의 잎을 살펴보면 마름모처럼 생겼죠? 아니네요. 반대로 마름모가 마름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겠네요. 마름이 먼저 존재했을 테니까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삼각형에서 한자에도 뿔각, 영어에서 각을 의미하는 앵글이 포함되어 있어서 삼각형을 각이 3개인 도형이라고 정의하면 안 돼요. 삼각형의 정의는 3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이거든요. 수학의 용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결정이 되므로 정의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용어도 많아요. 그러니 교과서적인 정의를 꼭 확인을 하면서 암기를 해야 해요. 도형의 정의와 성질은 다르다. 다수의 학생들이 정의와 성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평행사 변형이 뭐냐고 정의를 물어보면 다양한 답변이 나와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다.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이다와 같이 말하지만 이들은 평행사 변형의 정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묻는 것은 평행사 변형의 정의이므로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라고 해야 돼요. 대충 공부하게 되면 정의와 성질을 구분하지 못하죠. 그래서 도형의 정의를 확실히 외워둔다면 나머지는 그 도형의 성질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는 대상의 뜻을 명확히 나타낸 것이고 성질은 그 대상이 가진 고유한 특성으로 정의로부터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질을 정리라고 불러요. 정의에서 시작하여 정리를 이끌어낼 때 증명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정의가 원인이라면 성질은 결과가 되고 정의가 근거라면 성질은 주장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과 과정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기하 공부의 핵심이 되지요. 아래 그림에서 앞에 2개는 평행사변형의 정의에서 나온 성질이 되므로 평행사변형에 대한 정리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기하는 관계를 다룬다. 도형의 정의나 성질을 살펴보면 모두 변과 각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고 그 성질로는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요. 즉, 변과 각의 관계로 변은 변 길이, 각은 각 길이 같은지 다른지가 관건이 되지요. 기하의 정리도 관계로 얽혀 있다. 증명이라는 방식도 근거에서 주장으로 연결시키는 관계를 나타내며 정리와 정리도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A라는 정리를 근거로 하여 증명 과정을 거쳐서 B라는 정리를 이끌어내는 것도 관계로 이루어지죠. 또한 구체적인 도형에 대해서도 각기둥의 부피는 밑면적의 높이를 곱하면 되므로 비교적 쉽지만 그에 비해 각볼의 부피는 자체적으로 구하기는 까다로워요. 이럴 때 각기둥과 각볼의 관계를 이용하면 각볼이 3개가 모여 각기둥이 되므로 따라서 각볼의 부피는 각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되는 관계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지요. 사각형과 삼각형의 관계에서도 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자르면 2개의 삼각형으로 분리가 되고 이를 확장하면 대각선이 있는 모든 다각형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죠. 결국 기하는 도형의 관계로 집약될 수 있는데 도형의 관계를 통해 도형을 정의하고 성질을 파악하며 알아내고자 하는 것도 도형의 관계이고 알아내기 위해 살펴보는 것도 도형의 관계가 되죠.
따라서 기하에 능숙해지려면 이러한 관계에 능숙해야 되므로 관계를 포착해내는 감각이 필요해요. 세 번째로 도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보조선을 긋는 거예요. 보조선을 잘 긋지 못하면 도형을 풀 수 없다는 말도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도형에서 보조선이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해요. 보조선은 도형 문제를 풀 때 주어진 도형에는 없지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새로 긋는 직선이나 선분, 원 등을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을 눈에 보이도록 보조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 배우는 단원에 대한 직관이 있어야 해요. 직관은 오랜 경험의 결정체이고 직관을 키우려면 우선 경험을 많이 해봐야 해요. 교과서에 제시된 증명 과정에 대하여 유도해보고 도형도 직접 그려가면서 꼼꼼히 반복해보고 문제를 풀 때 보조선이 필요한 경우라면 지금 배우는 단원과 연관시켜서 보조선을 긋는 훈련을 해야 해요. 또한 배우는 각 학년의 단원에 따라 긋게 되는 보조선의 종류도 아주 다양해져요. 중1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보조선으로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하는 단원에서는 보조선으로 평행선 긋기가 사용되고 다각형 단원에서는 꼭지점을 연결하여 여러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는 보조선 등이 있고 중2 과정에서는 주어진 단원에 따라 연장선을 긋거나 수선, 중선, 각의 이등분선 등의 보조선이 사용되고 있으며 중3 과정에서는 직각 삼각형이 되도록 긋거나 원에 접하는 접선을 긋거나 원을 만드는 보조선을 긋기도 해요. 특히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수직이나 직각은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요소가 됩니다. 당연히 각도의 계산에도 사용되지만 고학년일수록 직각 삼각형에서의 피타고라스 정리가 항상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어야 해요. 앞으로 배우게 될 단원들마다 수선이나 접선, 지름의 원주각 등으로 수직이나 직각을 만드는 요소를 반드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형과 관련된 보조선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문제를 풀 때 특이한 것을 다루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문제가 어렵다며 슬쩍 넘어가 버리곤 하죠. 그런데 수학에서는 특이한 것이 중요해요. 특이한 것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깨달게 됩니다.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어요. 끝으로 네 번째는 도형을 많이 그려보자. 도형의 문제를 풀 때 문제집에 있는 도형을 활용하지 않고 연습장에 직접 도형을 그려서 풀어보세요. 문제에 주어진 깔끔한 도형을 놔두고 굳이 귀찮게 왜 도형을 다시 그려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중등 수학에서 배운 대부분의 도형은 고등 수학으로 올라가면 좌표 평면 위에 놓이게 되므로 그림을 많이 그려봄으로써 직관적인 능력도 향상되어 함수나 도형의 방정식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주어진 도형이 없이 문장으로만 제시된 문제 유형에서 자신이 직접 조건에 맞게 그려보면서 풀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을 중학교 시절에 충분히 연습을 해둬야 해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처음엔 도형이 삐뚤삐뚤한 모양으로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많이 그리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고 예쁜 모양의 도형으로 바뀌겠죠? 문제집의 모든 문제를 다 그려서 풀 필요는 없어요. 도형 그리기를 연습한다는 생각을 갖고서 그중 일부를 그려보세요. 다소 복잡해 보이거나 보조선이 들어간다면 꼭 연습을 해봐야겠죠? 또한 도형을 그릴 때는 반드시 큼직하게 그려야 해요. 왜냐하면 그린 도형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각종 수치들이 들어가야 하므로 도형을 보다 크게 그리면 기입된 수치들이 잘 구분이 되어서 실수를 하지 않아요. 앞으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주어진 그림 속에 기입되어야 할 수치들이 더 많아지므로 주어진 그림보다 더 크게 그린 후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이게 되거나
보조선이 문득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복잡한 입체 도형에서 도형의 길이를 구할 때는 입체 도형의 일부를 뽑아내서 새로운 평면 도형을 만들면 복잡한 입체 도형의 문제에서 좀 더 간단하고 보기도 편한 평면 도형의 문제로 바뀌게 돼요. 특히 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각인 90도가 되는 직각을 입체 도형의 겨냥도에서는 잘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체를 평면에서 표현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입체 도형 중에서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평면 도형을 뽑아내서 그려보면 이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다음 이어질 강의에서는 기하의 쓰임새에 대하여 알아볼게요.